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육이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은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관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거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1장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 일은 아세로 왕께 된 것이니 아세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니라. 항상 우리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온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항상 하나님과 인정한다. 항상 하나님을 하나님과 화목한다. 하나님과 화목이란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하고 내가 능동적으로 그렇잖아요. 내가 능동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한다. 화목하게 하려고 내가 애쓴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 내가 능동적이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일인가? 응? 인간이 그게 가능한 일이냐? 그래서 인간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복을 누리지 못하고 인도를 받지 못하는가? 길을 인도받지 못하고 지도받지 못하는 건가? 우리는 이런 성경의 이런 표현 그리고 그 현재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이런 개인은 누구든지 복받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한 사람을 내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기를 바라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한다, 뭐 한다. 이럴 때, 그 안에서 그렇지. 그 안에서 그렇지 하고, 우리가, 뭐, 나를 공경하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공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과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렇잖아요. 창조주와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요 관계를 갖다 대냐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유일하게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는 이 부분에 하나님과 평안하라 이래. 하나님하고 평안하라 하는 이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부인하더라도 성령님을 인정하라. 성령님만이 내 같은 피조물, 어찌 보면 악하죠. 성령님이 중재가 될 때는요, 가능하죠. 아, 이건 내 힘으로 안 되고 성령님으로 하시겠구나 하고, 이렇게 내가 피조물의 길에서 하나님하고 상대하는 데서 피조물의 자리에서 그 피조물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앞서로 내세우면요, 못할 일이 없잖아요. 가능하잖아요. 나는 부인하더라도 성령님을 부인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빙자하면 그렇단 말이죠. 에스더서에서 불임절이 나타나는데 대한민국에 불임절이 없느냐? 각 나라에 임마누엘이 없느냐? 풍성하게 있다는 게 풍성하게. 왜? 역사하신 거예요. 이미 지금도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앞으로도 성령님 역사만이, 성령님 역사가 있어야만이 인류 존재가 가능한 겁니다. 인류 존재가. 첫째로 내가 한 사람의 존재가 성령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고백이 없으면요, 이게 불가능해요. 우리가 지금 며칠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충근 박사의 이 강의를 듣습니다.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렇잖아요. 이 사람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이 사람에게 맞는 거예요. 아수에로 왕이 성경에 등장한다. 악한 왕인데 어떻게 성경에 등장하냐? 하나님께서 성경에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록자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고 오늘 우리가 그러고 불임절을 하는 사건을 본단 말이죠. 그 내용 한번 좀 들어보시죠. 군사력까지면 미국만 듣겠어요. 박정희가 다 그래 가려면 가. 그 말에 철군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고 카터는 대통령 안 되고, 그래서 카터 회고록에 보면은 박정희 얘기는 3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짜지. 박정희 얘기가 30페이지는 나와야죠. 내 임기 4년 동안 나를 가장 괴롭힌 놈은 저놈이다. 나는 선거 공약한 날을 저놈 때문에 하지 못했고 대통령에도 당선되지 못했다 했는데 안 나오고, 제가 2014년 겨울에 카터 대통령 기념관을 가봤습니다. 도서관. 박정희에 대한 거는 피자도 없습니다. 쭉 이렇게 벽에 있는데, 근데 김밀성하고 껴안은 거를 하드보드로 크게, 실무보다 크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저런 대통령이 나오면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우리 운명이 저놈들한테 결정되지 않으려면 자주국방하는 겁니다.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죠. 박정희가 자주국방이죠. 그래서 핵설계도 발견되고, 제가 최근에 시올유신과 국제정치라는 책을 썼는데, 그때 뭐 미군 나가고 카터 저러고 뭐 이럴 때 이제 카터가 저러고는 이제 시올유신이 된 다음이죠. 그러니까 독재라고 했는데, 약간 이 사람은 이제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보세요. 이거 4차선인데 처음에 개통됐을 때 여기 누웠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만들면 안 된다고.
누웠던 사람 누군지 아시죠? 거기 누웠는데 그 사람들이 누운 이유는 부자놈들 여행 다니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 몇 명 계신지 모르지만 자동차 대수가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절반은 넘을 거예요. 100명 있으면 50대 넘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2,300만 대예요. 18세 이상만 쳐가지고서는 한 사람당 거의 한 대 아니에요. 그런데 부자들 놀러 다니는 길이에요, 저 길이. 요새는 평민도 못 놀러 다니죠. 차가 너무 많아서. 바로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어요. 나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어떤 얼굴인가 보려고 한번 갔지.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엄격한 인상이 아니야. 냉철하고 그런데 가니까 그렇게 다정할 수가 없더라고. 박정희는 겁쟁이에요. 그래서 뭐 누구 와서 세게 때려잡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박정희가 독재자라고 막 그러는데 몇 명 죽었어요. 보통 다른 나라 독재자 뭐 그냥 몇백만 단위죠. 모택동에는 한 6천만 치죠.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은 저 겁쟁이라서 잘 못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뭐 겁쟁이라기보다도 그냥 뭐 낭만주의자, 낭만까지 하는데 저 사람이 시 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 풍금, 피아노가 아니라 풍금에서 노래 작곡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국민들 신나게 부르는 노래 한번 작곡해봐야 되겠다 하고서 뭐 새마을도 하고 나의 조국도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풍금으로 노래 작곡하는 사람이 깡패가 되기는 곤란해요. 그죠? 김문수 지사는 그럽니다. 경기도 지사 있죠? 왜 광화문이 조선시대냐? 광화문이 조선시대입니다. 이순신하고 세종대왕이니까 대한민국 시대는 아니에요. 미국은 조지 워싱턴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 그 사람이 만든 나라고 지금하고 같은 나라니까. 그냥 USA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바뀌었죠. 조선하고 일본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적인 거가 너무 없는데 이분은 대한민국적인 거로 장사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거 안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이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박정희가 뭐 잘한 거 못한 거 다 많은데 이 사람의 공적은 김일성을 이긴 거예요. 아까 72년도 야 와서 얘기해봐. 근데 와서 보니까 남한에 뭐가 너무 많거든요. 그때 이범석이가 우리 그 남북회담 대표입니다. 그때 서울을 와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뭐 전국에 있는 자동차를 다 갖다 놨구만. 뭐 우리한테 보여줄 거 많아서 다 갖다 놓은 거야. 그랬더니 이범석 씨가 그랬대요. 다 갖다 놨어요. 차 옮기는 건 쉽습니다. 건물 옮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온 것이죠. 박정희가 이제 나중에 끝날 무렵에 됐을 때는 야 김일성 총이든 활이든 갖고 덤벼 그랬습니다. 처음으로 국방비를 우리 돈으로 하던 해. 야 덤벼. 이젠 내가 너랑도 싸울 수 있을 것 같아. 아까 80불, 240불, 필리핀 800불 얘기했죠. 그거를 지금 우리가 뭐 60년대 정말 가난했고 원래 더 가난했고 그거를 이제 다 극복을 했습니다. 이거 쭉 넘어가고요. 북한 얘기 조금 하고 뭐 이제 북한은 말이죠. 국민이 굶지 않습니다. 국민이 굶지 않는다고? 예, 국민이 굶지 않아요. 왜 굶지 않게 됐냐면은 90년대 이제 고난의 행군이고 뭐고 하면서 공산주의 국가는 국민들한테 배급 주는 나라죠. 걷어가지고. 그래서 미국의 자유주의자들은 그 공산제도는 노예의 길이라고 그럽니다. 왜 노예의 길이냐면은 내가 열심히 일해갖고 사실은 내가 밥 먹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일단 다 나라에다 바쳐야 되니까 그때 밥 먹는 것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 사람이 밥 안 주면 내가 굶어야 됩니다. 내가 굶을 일이 없는데 내 힘으로. 그래서 그 노예의 길이라는 책이 있죠. 사회주의는 노예의 길로 가는 거다. 그런데 인간들이 다 열심히 일하지 않거든요. 다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모으니까 조금밖에 안 돼요. 근데 북한이 배급을 줄 수 없게 됐습니다. 배급을 줄 수 없으니까 북한이 할 수 없이 여러분들 나가서 알아서 먹고 사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평양에 있는 귀족들은 배급을 주는데 보통 사람은 알아서 먹고 사셔야 하는데 그게 북한이 물꼬를 튼 겁니다. 알아서 먹고 사세요 그러니까
아저씨들은 굶어 죽습니다. 아줌마들이 다 사는 거예요. 아줌마들이 집에 쌀이 2대가 있습니다. 남아있는 쌀이. 2대를 먹고 살라고 그러니까 요거를 떡을 이쁘게 만들어서 시장에 들고 나갔어요. 4대로 바꾸는 겁니다. 그 4대가 8대가 되고 그래가지고 아주머니들이 돈이 생겨가지고 그 돈을 전부 다 아궁이에다 집어넣고 쉬는 거예요. 쉬는 재미로 사는 겁니다. 야, 이제 우리 아이 좋은 학교 보낼 수 있게 되겠네. 이거 정권 따로 국민 따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정권 따로 국민 따로면 나라가 망하죠. 그래서 김정일 살아있을 때, 야, 내일부터 너네들 아궁이에 숨긴 돈 그거 못 써. 화폐 개혁. 그래서 100대 1로 지금 100원이 내일 1원이야. 다 갖고 나와 바꿔줄게 새 거로. 그런데 10만 원까지 바꿔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줌마가 1,000만 원 들고 있는데 그 사람은 있는 거 다 바꿔갔어요. 5천만 원 들고 나왔는데 4천만 원 압수 10만 원으로 새돈 10만 원으로. 그래서 그날 북한이 다 울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상황을 람쿠프라는 이 사람은 소련 출신인데 김일성 대학 졸업하고 호주에 있는 대학에서 박사 받은 사람인데 지금 국민대학 교수입니다. 북한 통치배들에게는 집에서 두부를 만들거나 편리한 옷을 제공하는 아줌마들이 미제국주의나 남조선 괴로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그렇죠. 따로 노니까 따로. 내가 배급 안 줬는데도 안 죽고들 다 있네. 그럼 더 무서운 거예요. 죽었을 줄 알아도 다 살아있으면은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요거만 건드리지 마시고. 따르죠. 그거를 독재자가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새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은 평양에서 배급을 받는 귀족들도 배급을 제대로 못 받는다가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군인들 보고 휴가를 주는데 휴가가 가서 쌀어도 오기. 그리고 작년에 미국 군함들 몇십 대씩 와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북한 군인들이 모내기 하러 못 갔습니다. 그래서 수확량이 확 줄어들었어요. 금년에 배도 되게 고픕니다. 이런 것들 등등 해서 저 체제는 무너지는데 그래도 한국보다 훨씬 잘 나가던 체제다는 그런 얘기죠. 지금 북한 사람들 키가 요만해요. 한국군은 미군하고 키가 같아졌습니다. 병사들. 그렇죠. 지금 한국 병사들 키가 미군하고 별로 작지 않습니다. 북한군은 이게 뭐예요? 응? 초등학생 같아요. 우리보다 10cm 이상 작으니까 138? 군대 가는 기준이. 그럼 우리나라 중학교생 학생 정도 되면 군대 가는 거죠. 우리는 지금 젊은 친구들 다 1m 73, 4 다 넘습니다. 대학생들. 그래서 이게 우유 먹고 컸으니까 키가 큰 거죠. 우유 못 먹은 사람하고. 박정희가 부국강병인데 그중에서 우리나라는 없으니까 외국에다 갖다 팔아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인천항 세계적인 항구인데 지구 위에 떠있는 화물선의 10%는 한국으로 오는 거 아니면 한국에서 나간 겁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세계의 0.7%인데 우리나라로 오거나 나간 우리나라에서 떠난 것이 10%니까 평균 내보세요.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보다 18배 배로 들락날락하는 물건을 놓습니다. 옛날에 그랬죠. 박정희 쿠데타 나면 얼마 있다가 이제 미국 물건 일본 물건 들어오면 그 물건 놓은 거구나. 물건 놓은 거구나는 좋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다 물건 놓은 거 쓰죠. 심지어는 먹는 것도 우리가 우리 거로만 먹으면 3월 31일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4월 1일부터는 외국산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외국산을 먹으면서 매일 그러니까 겨우 식량 보급률이 25%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왜 다이어트하고 난리예요? 먹을 것도 없는 것들이. 왜 사오잖아요. 근데 텔레비 만들어서 사오고 자동차 만들어서 사오고 그러니까 자동차 만들어서 쌀 사는 건 아무 일도 아니더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로리 따지면서 밥 먹는 나라가 된 겁니다. 밥 먹는 행태를 보면 3가지가 있어요. 1. 칼로리 따지면서 밥 먹는 애들. 여러분들이에요. 나도 그렇습니다. 2. 살기 위해서 먹는 애들. 먹는 사람들. 3. 다음번 밥이 어디서 올지 모르는 사람들. 남한은 칼로리 따지면 먹는 나라가 됐고 북한은 다음번 밥이 어디서 올지 모르는 나라가 됐습니다. 왜? 택한 제도가 나빠서. 그 사람 말하고 다 똑같아요. 한국말 다 알아들어요. 바로
이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뭐 있냐 만들어서 팔아먹고 그거로 먹고 살고 그거로 돈 벌어. 그때 또 전부 뭐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물건 팔아먹느냐고 그랬죠. 지금 세계에서 물건 제일 많이 팔아먹는 나라가 됐습니다. 아까 그 부국 강병론, 북한은 강병부국론입니다. 강병부국 순서를 바꿨죠. 박정희가 군인인데도 불구하고 야 돈이 많아야 돼. 그럼 군사력은 나중에 저절로 해결돼. 강병부국, 부국강병, 부국강병. 그리고 부국이 되면은 강병도 되고 민주주의도 와. 아까 말한 그 교수 이름 교수입니다. 이걸 했고 이거 자기 주기로 온 얘기들 이런 것 쭉 보면은 지금 한국이 110년 전에 미국이 버렸습니다. 버린 건 아니에요. 갖고 간 적이 없으니까 버린 거가 아니죠. 그때 필리핀하고 바꿨습니다. 일본도 이거 가져. 필리핀 그 대신 내가 가질게. 그게 노일 전쟁 때 카츠라 테프스 조약이죠. 근데 지금 미국이 야 이거 물건이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내가 다 가져야 되겠어. 이거 내가 다 가질 거야. 미국이 다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일본한테는 칼이라고 그랬죠. 중국한테는 망치라고 그랬죠. 미국이 망치도 쥐고 칼도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일본은 컨트롤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통일날 하면서는 미국한테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 힘을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북한도 그 힘을 활용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활용할 때도 다 뜻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북한이 유도 7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어던져요. 웬만한 거 집어던집니다. 남한도 집어던져요. 근데 지금 북한이 집어던지려는 미국은 고릴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도를 잘해도 안 넘어가요. 그거가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쭉 이제 하고 요건데 뭐 이 30년의 역사를 그냥 막 수박 겉을 막 핥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수박겉만 핥으면 몸이 건조할 것 같아서 일화들을 몇 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우리 이걸 통해서 공부를 새로 이거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정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자극한 책이 있는데 세종은 과연 성군이었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 혹시 읽으신 분 계십니까? 예. 우리가 정말 진리를 할 때 어떤 때는 진리를 모르고 살다 진리를 알면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분노할 때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진리를 알게 되면 힘이 느껴집니다.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은 힘이 나죠. 우리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잘못된 거, 틀린 거가 너무 많이 횡행하고 있어요. 우리 이영훈 교수님은 우리나라가 노예가 그렇게 많았더라고요. 우리 인구의 40%가 노예였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40%가 노예다 하는 얘기입니다. 남자 노예는 노, 여자 노예는 비, 그리고 노예의 이 인권은 없습니다. 특히 여자 노예는 남자보다 힘이 없어가지고 여자 노예 6명인가 8명인가를 말 한 필값으로 쳤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얼마면 자기 재산이에요. 근데 말 한 마리가 여자 노예 8명이었다. 뭐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그 교수님 책에 의하면은 노예는 인간이니까 그래고 나 뭐 사랑도 하고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못 살겠다고. 도망갔던 노예를 잡아다가 발바닥을 내려치는데 60대 맞고 죽었어요. 근데 그 시골에 어떤 양반인데 한 100명쯤 노예를 부리는 노예가 재산이니까. 근데 그 사람이 노예 죽은 거를 보고 그날 일기를 썼는데 일기를 교수가 찾아내가지고 쓴 겁니다. 야, 그놈이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닌데 내가 때리다 보니까 죽었다. 참 오늘 기분이 마치 똥을 먹은 것 같구나. 장사라도 잘해줘야지. 그게 죄의식이에요. 그래도 그건 대단한 죄의식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그렇게 산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지금도 그 책을 읽다가 갑자기 어렸을 때 내가 공부 시간에 아주 번민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너 어디시라고 물어볼까 봐. 그 선생님은 한문 선생인데 애들 보고 너는 어디 김씨야? 너는 어디시야? 그러면 그 양반 가문이구만. 이순신 장군 쪽이네. 저기는 양녕대군이구나. 근데 나한테 물어보면 나는 할 말이 없어요. 족보도 없고 뭐 안성희 씨인데 이게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나 그럼 본 적도 없습니다. 야, 내가 40%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구나. 응?
근데 이제 그때 어렸을 때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적의 난을 일으킨 사람이 이씨라는데 혹시 우리가 그거는 아니겠지? 이러면서. 근데 선생님이 계속 뭐 다 양반이더라고 옆에 있는 애들이. 나는 좀 나한테 물어보면은 그래서 그게 두려웠습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지금 그 사람은 올바른 선생이 아니다고 저는 판정하고 있습니다. 뭐 양녕대고 18대 후손 같구만. 근데 그거는 40%는 뭐 인간의 40%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 확률로 치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다 공부해야 되죠. 공부하고 지금은 뭐 우리 다 인간이 평등한 세상인데 노예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선배 중에 한 사람이 고아인데 미국에서 박사 받아왔는데 결혼을 40몇 살에 하는데 여자 쪽에서 남자 쪽 가문이 나쁘다고 남자 쪽 가문이 나쁘대. 가문이 나쁘죠. 족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야 지금 박사면은 양반이지 무슨 소리야.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역사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어떤 소설가이자 철학자가 왜 3.1운동 때 그렇게 소수의 사람이 나가서 만세를 불렀을까라는 의문을 제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소수가 나가서 만세를 불렀을까? 너무 조금 나갔다 이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잠정적인 답은 1910년보다 1919년에 살기 좋아졌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노비들은 일본 때문에 노비가 없어졌죠. 그런 거 다 우리가 공부해야 될 대상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던 거 왜 고종이 책임을 져야지 이완용이가 책임을 지니 이런 거.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남을 침략한 적이 없다라는 말 앞으로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고구려는 그냥 뺏겨요. 고구려는 밥 먹듯이 남을 침략한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넓어요? 남을 침략하는데 그렇게 넓어요? 고구려는 정말 전쟁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한 나라입니다. 전쟁이 고구려 전쟁의 나라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정말 전쟁을 그리고 국가는 전쟁하는 조직입니다. 전쟁 못하는 건 국가가 아닙니다. 전쟁 잘하는 것이 200몇 개 남아있는 것이 지금 지구입니다. 전쟁 잘하는 거 200개 남아있는 거예요. 그중에서 이제 앞으로 또 못하는 거 몇 개 죽을 거예요. 독도는 왜 우리 것인지에 대해서 강의하고 이 강의 마치겠습니다. 독도는 왜 우리 걸까요? 우리가 군사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겁니다. 밀리터리 컨트롤 오버. 그래서 우리 거예요. 아니 교수님 역사적으로 우리 거예요. 만주는 그러면. 만주는 역사적으로 누구 거예요? 만주 역사적으로 우리 거였습니다. 고구려가 우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남을 침략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고구려가 우리 거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우리 건데 지금은 중국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중국 거예요. 독도는 뭐 옛날에 어떻게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지배해서 우리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 거냐면 일본이 뺏기기 전까지 우리 겁니다. 근데 그거 뺏기면 안 되죠. 그게 다이아몬드가 나와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석유가 나와서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독도는 우리의 상징입니다. 그걸 뺏기면 우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뺏길 수가 없어요. 그거 뺏기면 돌 뺏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독립과 자존과 주권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필사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태극기가 그냥 천조각인데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상징이니까 중요한 것이죠. 독도도 그런 면에서 중요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독도는 우리 땅 노래 억번 불러도 안 되고 그것보다는 군함 한 척 더 사는 게 낫고 뭐 또 자 이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뭐 제가 오늘 잘했다는 건 아닌데 앞에 홍지수 작가 같은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공부하시고 뭐 다 이 공부는 나도 집에 가서 공부를 더 해야 될 자극제가 되면 그거로 만점입니다. 제 강의가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마음을 자극했으면은 저는 그거로 만족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